네, 안녕하세요. 보건진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보스다, 건치의 김형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니업의 정영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예. 자, 오늘은 6월 13일이고요. 어쨌든 뭐 이 문제를 다루진 않을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뭐 현재 18일부터 전체 휴진을 의협에서 지금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들도 뭐 17일부터 뭐 이렇게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좀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일 전면 이제 휴진을 선언한 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서울대병원 비대위 이제 교수들이 이제 나서신 거고요. 17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화요일 날 이제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대한의사협회 이제 강성 지도부인 현 이제 이면택 회장이 이제 전체 총투표를 해가지고 전체 하루 파업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정부의 최종 요구안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이거 파업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제 비대위는 16일인 일요일에 국회에서 이제 그 어떤 협의 만남을 국회의원들과 이제 뭐 정부 여당 같이 만나겠죠.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들은 중간에 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지금 뭐 파업과 수업 거부, 이 상황이 지금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건 지금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선배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동참 여부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이 17일 서울대병원의 파업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18일부터의 전체 휴진도 상당히 이 앞으로의 지금 이 파국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가 돌아오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계획이 없고 책임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 조율하고 있다라는 내용에는 그러면 전공의들의 요구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전공의들의 요구가 포함이 된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뭐 물론 뭐 원점 재검토라든지 전공의들이 이미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의사협회의 요구나 아니면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요구가 동일하다면 그건 전공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의 전면 철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원점 재검토지 않습니까? 원점 재검토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돼 있는 거요. 뭐 노동적 시간 뭐 이런 것들 관련인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부수적인 부분이고, 핵심은 이 증언안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한의사협회나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그것이 아닌 어떠한 절충안을 내서 협의를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동의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 전공의들이 대한의사협회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교수님들을 또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도 않죠. 지금 전공의 그 협의회장인 그 박단 회장이 뭐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뭐 우리 착취할 계획이나 꾸리고 있겠지. 뭐 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와는 이제 협회장 선거 끝나고 나서도 좀 갈등이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처럼 참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젊은 의사들의 정서와 그 맥락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계속 부추긴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어떤 배치나 교육 문제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 수가 올려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 올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수가 많이 올려줘도 그게 지금 선배 의사들이나 병원 좋은 일이지, 막상 본인들이 전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진료 상황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게끔 정부가 의사 악마를 많이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쨌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의사들 안에서 이런
의지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걸핏하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 된다.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만들어버린 거고 전공의들은 이미 상계해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개별사직 전술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결국 정부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공이 그 대책 뭐 협의나 이런 회의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뭐 이제 뭐 모종의 뭐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전공의 협의회 자체가 이거를 단체 행동으로 집단 행동으로 결의해가지고 하는 파업이 아니고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개별사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특히나 이제 총선 전에 의사를 때려잡아서 뭔가 이제 정부 여당이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를 전공의들이 이미 간파를 하면서 상계 전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상계 전술을 하니까 누구를 대표해서 뭔가 할 것도 없고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합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게 그냥 전체 비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정원 확대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해냈어.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해. 우리는 모르겠어. 라는 이제 무책임, 무계획, 이제 무정부적 그 보건정책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산발적으로 뭐 의사협회가 18일에 뭐 휴진을 한다. 뭐 아니면은 서울대 지금 그 병원 비대위가 뭐 17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뭐 하루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하루는 휴진한다고 뭐 계속 그렇게 했었고 아산병원에서도 뭐 5월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아마 5월 3일에도 뭐 하루 휴진한다고 했었고. 근데 별로 여파가 없는 이유가 결국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짜 진정한 문제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제 향후에 배출되는 의사가 전문의도 없고 학생들은 거기 연동해가지고 수업을 거부해서 의사도 나오지 않는 이 극한의 상황이 이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일단은 뭐 일정들이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많이 짚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니까 전공의들이 이제 사라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휴학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 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거나 하면 그냥 쭉 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의사 국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오해를 하는 게 학생과 전공의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다 뭐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뭐 건치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학생부터 사실은 전문의 전임의까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쫙 나열되어 있는 사다리거든요. 그 최상위에 있는 전공의 4년차나 전임의들이 움직이면 그냥 연쇄적으로 아래는 그냥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은 절대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수업 개시를 뭐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해도 K매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그때까지 학생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전공의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은 결국은 이제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거죠. 한 해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한 해가 날아가면 또 언론에서는 뭐 그러면 유급을 했으니까 뭐 내년에 이제 4,500명 가량이 선발이 두 되면 배가 뭐 될 거다. 해서 뭐 7,500명이 듣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진료과라고 불리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의사 증원의 명분으로 삼은 뭐 지역 의료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이런 바이탈과는 이제 절대적인 결손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공부하고 지금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의 바이탈을 다뤘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활동의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아주 많은 활동의사로서 또 이런 중환자 진료나 뭐 응급수술이나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외과 의사의 사실 최고 피크는 40대잖아요.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손도 좀 붓고 이제 뭐 시야도 좀 좁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렇다면
이 여파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만약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핵심적인 필수 의료 부분의 불가능하겠다. 공백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비용도 비용인데 이제 지금 거꾸로 의사의 몸값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의대 정원 확대의 또 다른 명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몸값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런 필수적인 진료과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희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배치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도 않고 또 한국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어떤 전체 TO가 전체 의사에 비해서 되게 적은 나라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공의 반이 내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지역 사회라든가 병원에서 일할 때 이제 우리가 사실 내과 의사 제일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환자도 보지만 뭐 호흡기 질환도 봐야 되고 심장 질환도 봐야 되고 뭐 간담독의 질환도 봐야 되고 내과 질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애초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TO도 적은데 지금 이미 소아과랑 산부인과는 이미 한 20년 정도 계속 하향돼가지고 이제 그 TO를 못 채우고 있었던 상황이고 외과도 이미 일반외과도 그렇게 된 지 꽤 됐고 내과 정도가 그나마 좀 뭐 검진이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지금 재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사실 계획을 가지고 사실 이 증원안을 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전공이라도 더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정부가 그 6월 초에 전공의들 뭐 그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거 다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 안 묻겠다고?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피부과, 안과, 뭐 성형외과 의사와 뭐 정형외과 의사 정도겠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3년차, 4년차는 그동안 수련한 게 아깝고 나가면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개원할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과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뭐 저 유튜브 다른 제가 이제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퇴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권 퇴진 투쟁을 하거나 탄핵하자는 사람이 있고 보수파들은 임기 단축을 선언하는 게 지금 맞다. 이 상태로 가면 망한다, 다 망한다. 그냥 왜냐하면 이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영일만 그 석유시추도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뭔가 뒷감당을 하지 않고 벌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거는 저도 찬성했고 의대 정원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시를 하지만 이런 식의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이해 당사자랑 어떠한 협의도 없고 뭐 이런 절충도 없고 설득도 없다면 이거는 파국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국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에 400명 증원한다고 그랬을 때도 진료 거부했는데 그럼 2,000명 증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대책도 없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정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옛날에 뭐 군사 정권이나 이럴 때 우리가 집회 구호를 보면 무능 부패 폭력 정권 뭐 정권 물러가라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 무능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능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관료들이 있고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리고 출연하신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하지만 무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사실 증원은 사실 의료 시장화에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더 꼬아놓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요 질문은 그래 드려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의사 뭐 의협과 빅5 병원들의 파업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사실 내부 정치형이죠. 지금 의협의 강성 지도부가 뭐 전공이 지금
거의 100일 동안 진료 거부하고 있고 사실 가장 문제는 전공의 진료 거부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의료 공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강경파로서의 그런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의협 회장이 되면 전면 거부하겠다. 내가 뭐 개원이들이랑 다 끌고 나가가지고 선배들이 끝까지 싸우겠다. 뭐 돈 모아주고 뭐 법률 상담해주고 하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협회장 되고 나서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의사협회장이 가지는 권위라는 거는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기성 권력이 아니면 기득권층이 사실은 저 사람을 전체 의사사회의 대표로 인정을 하고 협상 대상으로 보고 저 사람이 나와서 결정을 하면은 의사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수준의 뭔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수가가 됐던 아니면 의료 정책이 됐던 뭔가를 합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부 정치용으로 뒷북 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개원이나 이 18일 휴업의 어떤 동력은 그다지 높지 않을 걸로 봐요. 다만 17일에 시작하는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휴진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의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대 교수들의 그 휴진은 약간 이 전공의들하고 맥락이 좀 닿아 있어요.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아무 해결도 주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어떠한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분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의교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증언안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보다 증언은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1년 유예하자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절충안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그걸 정부가 하나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실제로 4월 말에 저번 그 방송 때 이야기를 했지만 자율 규제 명목으로 사실은 정부가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2,000명 증언을 한 반토막 내서 한 1,000명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삑사리가 난 거잖아요. 사립병원들이 그걸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사립병원들은 그 일부 병원들은 왜 우리가 양보를 해? 이 좋은 기회, 그러니까 사립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또 자기네 밥그릇은 다 챙기는. 그래서 이제 그 사립대가 1,200명 그 당시 배정받은 것 중에 100명 줄여서 1,100이 됐잖아요. 국립대는 800인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토막이라서 4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쳐서 1,500이 된 거거든요. 사립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국무총리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좀 줄여서 그래도 좀 전공의들 돌아올 수 있게 1,000명 이하로 좀 만들어 보려고 1,0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여보려고 했던 거에도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형 병원과 병원 자본, 사립병원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뭐 의협은 내부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던 여러 사립 사학이라든가 뭐 병원 자본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늘리기에만 지금 급급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빠르게 문은 정부가 그 빨리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만이 어떤 대안이 된다니까 좀 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